엑시트를 목표로 하는 사업 구조 만들기라는 이제 세 번째 섹션의 질문을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엑시트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남이 이걸 탐을 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회사니까 사는 거죠. 그러면 탐낼 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초기 세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브랜드라는 단순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네. 브랜드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가요? 네, 우선은 일단 뭐 탐을 낼 만한 사업에 앞서서 조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세팅값이라고 저는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오픈마켓 같은 경우도 또 자사몰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해주려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을 해야 되거든요. 폐업했는데 이게 뭐 폐업만 하면 되지 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막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법인일 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의 법인 밑에 여러 브랜드를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D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A는 내가 들고 가고 B, C, D는 팔고 싶다. 예. 그렇게 했을 때 괜히 이게 폐업이 걸려 있다 보니까 B, C, D만 이렇게 딱 못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많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A만 하려면 또 이제 이걸 또 떼내고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그 하나의 만약 브랜드를 만든다면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하나씩 세팅을 하는 게 훨씬 나중에 매각 가서는 편하다. 예, 훨씬 편하다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 대출이요? 예, 대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이제 이커머스를 하면 무조건 대출과 친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 없이 내 돈으로 이걸 한다는 거는 거의 그런 분들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폐업 때 일시상한인 대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폐업 때 일시상한인 대출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내가 이제 그 사업자 대출로 받아서 이걸 부동산에 박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례 때문에 이제 매각을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바로 이제 현금을 그쪽에다가 줘야 되는데 내가 빌린 대출금은 이제 재고의 형태로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또 인수자랑 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쉽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돈을 더 땡겨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수자는 양도자가 사기칠 거라 생각하고 양도자는 인수자가 돈 안 줄 거라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대출 알아볼 때도 폐업 때 일시상한인지 아니면 또 금리만 높아지는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세팅값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탐낼 만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일종의 허들을 만드는 거죠. 허들이요? 네, 허들을 만드는 건데 이 부분도 뭐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나만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가장 내가 중요하죠. 위탁이라고 하면 내가 뭐 총판권을 들고 있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고 되게 탐낼 만한 사업 중에 하나는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업 형태랑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 뭐 크게 보면 위탁, 구매, 대행, 사입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입이 가장 큰 그거를 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수를 했을 때 인수자의 리소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탁이랑 구매 대행은 되게 스큐라고 우리가 부르는 옵션이 되게 많거든요. 손이 많이 가죠. 네,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게 또 어쨌든 이제 감가가 되는 거예요. 인수자 입장에서는 그걸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관리 리소스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제 옵션 수를 되게 많이 줄여야 된다. 옵션 수가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재고를 조금 들고 있는 경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면 이제 OEM해서 자체 브랜드를 내는 건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표권. 네. 이거는 저는 좀 무조건 던지고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던진다는 게 출원을 한다. 출원을 하고 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실제로 이제 미팅에 들어갔을 때 사실 상표권만 낸다고 그게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상표권이 안 나온 경우 인수자 측에서 어떻게 그때 공격이 들어오냐면은 상표권이 나와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건 우리가 법적으로 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만한 돈 리스크를 지니 이만큼 값을 깎아라. 그렇죠. 그렇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서 상표권에 출원을 하시고 또 중요한 건 상표권에서 고유명사로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우스 이름 뭐 아테나
아폴론 이런 느낌처럼 그런 거는 이제 상표권 출원이 정말 안 되거든요. 보호도 못 받고 예, 보호도 못 받고 그림 그러니까 그림이나 CI, BI 이런 거 섞어서 예, 섞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인수자 측에서는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하죠. 그럼 다시 이건 리브랜딩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럼 또 나는 예를 들어서 한 1억 생각했는데 인수자가 또 이제 뭐 깎는 거난 7천 이상 안 줘. 뭐 이러면 또 이렇게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와 지금 말씀하신 탐낼 네. 만한 사업으로 세팅하는 거 이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컨설팅이네요. 네.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네. 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탐낼 만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 엑시트 이런 거는 뭐 한 3, 40억 나와야지 네. 가능한 얘기지 뭐 나는 지금 뭐 1년에 겨우 10억 하는데 네. 이 가능하겠어? 음.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분명히 이 거래 시장도 인기 매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파트도 국민 편향이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 엑시트 시장에서 국민 평형은 뭡니까? 우선은 제 기준에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매출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사실 추세를 볼 때 많이 우리가 지표로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국에 가치평가라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영업이익이 되거든요. 네, 영업이익인데 뭐 대표자 인건비랑 이런 거 기타 뭐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월에 1,0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좋은 인수자를 만날 수 있다. 월에 1,000만 원 정도면 네. 월 1억에서 2억 정도의 매출로 매출. 보면 네, 되겠을까요? 10% 정도로 영업이익률을 잡으면 했을 때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도 이제 매각이 가능하다.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좋은 인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인수자도 제가 아까 뭐 세계 유형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커머스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한테 팔아야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건 제 사례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 매각하고 양도양수를 딱 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2주가 지났는데 네이버 알고리즘이 바뀐 거예요. 아, 그래서 1페이지던 게 다 3페이지로 4페이지로 날라갔거든요. 이게 커머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면 이게 불가항력 막 그런 거죠. 천지지면 느낌처럼 내가 어떻게 사기를 친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일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죠. 이거 사기라고 하면서 계약을 터뜨릴 위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치면 내가 이 사거리 사이드 여기다가 건물을 샀는데 이게 왜 갑자기 다른 동네로 이사 갔어?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해도 있는 인수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구매가 당기려면 1,000 정도로 나와줘야 된다. 가장 활발한 거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이렇게 인수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권리금 해가지고 조금 많이 보시는 금액대는 그래서 300에서 1,000 사이 그 언더. 예. 월 영업이익이 300이니까 그래서 이거 매출로 따지면 월에 한 3,000에서 5,000. 네. 그 사이부터는 이제 매각이 스타트를 할 수 있다. 의외로 높지 않은 매출을 가지고도 내가 엑시트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셀러션만 들어가 보셔도 알겠지만 정말 많아요. 그런 건물들이. 어, 매출 700짜리도 막 매각한다고 나오고 이렇게 해요. 뭐 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매출 700인데 거의 한 몇십만 원을 팔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 되겠죠. 가능한 이야기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 아 내가 그냥 쇼핑몰 한다. 그래서 떠돌이처럼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쭉 가고 네.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쭉 가는 거보다 네. 하나의 길을 잘 파서 허들도 만들고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을 해 나가면 이걸 내가 엑시스를 할 수 있는 매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진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온라인 부동산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정확하시죠. 키워낼 네. 수가 있네요. 네, 정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거죠. 유행 따라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건물을 하나 잘 만들어서 이걸 이제 파는 거죠. 네. 와 그러면은 매출이 1억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인기 있는 매물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고 또 충분히 거래량이 충분히 나온다. 거래량도 나오고 인수자분들도 연락이 온다. 지금 이제 말씀 나눴던 것 중에서 이제 셀러드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셀러들은 매출로만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얼마 남냐가 당기순이익일 텐데 똑같이 매출이 1억이 나와도 아. 당기순이익에 따라서 이 거래 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고 네. 요거 외에도 기업의 가치, 이 쇼핑몰의 가치를 바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해 나가면 좋을 수 있을지. 우선은 만약에 내가 매출과 단기 순이익이 다 똑같은 거라고 좀 가정해보게. 그러면 이제 뭐둘 A, B 쇼핑몰이 있는데 둘 다 1억인데 1,000만 원 남는다. 여기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게 자사몰에서 1억 나오는 거랑 오픈마켓에서 1억 나오는 거랑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길을 쓰고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자사몰을 하려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여기서 대표님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뭐 CPC라는 네.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이게 그냥 누르면 바로 태워지는 거고 생각보다 이게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이제 뭐 입찰가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그에 비해서 자사몰을 돈을 많이 투입해서 광고도 처음에 많이 집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문자도 이제 다시 할 수 있고 카톡도 될 거 결국 이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그런 DB를 따야 장기적으로 광고비를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사몰을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자사몰에서 인수대표는 장기적으로 유리한 거죠. 오픈마켓에서 1억 나오는 거는 내가 또 이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내 순이익을 높이려면은 근데 기존에 다 세팅이 돼 있다 보니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가치를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카테고리가 같은 1억에 처음 남아도 재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카테고리를 되게 선호해요. 자사몰 베이스의 재구매. 네. 뭐 화장품이라든지 반찬? 뭐 건강식품 종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이게 보는 메인 지표 중에 하나는 재구매율이거든요. 재구매율. 한 고객이 여기 들어와서 얼마만큼 구매를 하는가,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요거에 따라서 많이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회성으로 판매되는 쇼핑몰보다 물건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는 이게 재구매가 꾸준히 일어나는 쇼핑몰이 같은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도 높은 가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사몰과 재구매율이 높은 이런 쇼핑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인이나 사업자인데 네, 되도록이면 브랜드를 하나만 엮어라. 보면 하나만 넣고 내가 그래야 하기 편하게. 깔끔하니까. 네. 그러면서 1억 정도, 5천에서 1억만 나오면 인기 있는 매물로 갈 수 있겠다. 갈 수 있다. 오늘 박경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이 유튜브를 4년 동안 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이제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셀러분들은 두 가지에 많이 꼽혀 있어요. 소싱 네, 그리고 마케팅. 마케팅도 이제 광고 베이스, 뭐 사기 노출 베이스 이런 걸 좀 많이 관심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로만 많이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변장원 본부장님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재무랑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셀러들을 만나면 어느 포인트에서 재무 회계를 느끼냐면 로켓에 들어가서 돈이 막혔을 때 맞아요, 맞습니다. 이자율 따지고 입금 내역이나 언제 이제 결제되는 이런 것 돈의 흐름, 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 내용 오늘 이제 박경도 대표님하고 나오는 이 이야기 사업을 만들어 가고 사업을 매력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영업이익과 고객의 재구매율 즉 이제 LTV라고 하죠. 라이프타임 맞습니다. 밸류라는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야 가치 있는 회사가 된다. 근데 이거 남이 탐을 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유망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이제 상품이랑 이제 소싱이랑 이제 마케팅에 많이 치중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제 매각 여러분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막 눈앞에 이제 매출만 쫓다가 대표님이랑 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커머스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돈이 한번 막혀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하나 이제 삐끗해가지고 뭐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정산이 늦게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막 이자율 이런 것도 생각 못 하시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때려 맞으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리고 매출도 크다 보니 이 국세청에서 좀 털기도 이런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조금 오프라인보다는 확실하거든요. 얘들은 지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매출 요만한데 요거밖에 안 되네. 너 가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것들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 한 방에 가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원래 다른 분들의 컨텐츠를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컨텐츠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대표님의 컨텐츠는 제가 봤을 때 온라인 셀러들 대상으로 이러한 어떤 재무적인 생각이나 회계적인 생각, 근데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유일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전문적인 VC나 엑셀레이터들이 봤을 때는 빈틈도 많고 뭐 저걸 저렇게 표현하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하는 기본 구조는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매력적인 회사, 네. 그다음에 뭐 방어권이 명확히 있고 배타적인 독점권이 있고 현금 흐름이 좋고 많이 남길 수 있는 회사가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직접 셀러 경험이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쪽들은 여기가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네, 그들이 그렇죠. 이쪽에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아직 활동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1억 언더의 셀러들도 충분히 대표님한테 어떤 컨설팅이나 내용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최초로 추천하는 콘텐츠가 되는 것 같고요. 대표님이 다행히도 전자책이나 네. 블로그를 많이 활동하고 계셔서 네네. 전자책 무료 제공 가능하신가요? 아, 네. 전자책은 이제 무료로 다 배포할 수 있게 그렇게 예. 해서 다 링크를 다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그 댓글창에다가 대표님 블로그랑 전자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써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서도 좀 듣기 힘든 이야기고 가치로 따지면은 오늘 나온 이야기만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컨텐츠들을 네. 보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컨텐츠 아,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 컨셉을 아시겠지만 네. 3년 후에 우리가 이 영상을 같이 보는 게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3년 후에는 대표님이 어느 방향으로 목표를 달성했을지 3년 후에 우리가 이걸 같이 본다는 가정하에 3년 후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3년 후에 저에게 일단 3년 후에 저는 아마도 지금 계속 엑시 쪽 이쪽 해서 이제 쇼핑몰도 쇼핑몰이지만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사업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중개할 수 있는 이제 M&A 회사를 운영을 하고 이제 여러 팀원들과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이제 인수자와 양도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기반한 여러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루어내서 좀 더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때 나에게 정말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예. 온라인 베이스의 M&A 전문 회사를 만들고 멋지게 성공한 엑신맨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